이 요청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시해 주신 법문은 불교와 주역, 풍수지리의 지혜를 결합하여 일상 속 물건 가위, 칼, 바늘 등의 배치와 마음가짐이 집안의 운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강연 형식의 글입니다. 글 고유의 문체와 호흡을 존중하면서 문맥상 어색한 띄어쓰기, 음성 인식 오류로 보이는 오타에, 페코, 백호, 아용, 사용 등 구어체 표현 및 비문 틀린 NG의 PA 비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원문의 요청대로 전체 분량과 문단 구조를 엄격히 유지하여 교정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교정 및 편집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파괴력은 가장 큰 작은 물건, 바로 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자녀들은 효도하고 저도 아끼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집은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배우자의 만성질환 약값은 점점 늘어나고 자녀들은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제 노후 자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계속 새어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이의 인연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역의 지혜와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집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재물 누수의 원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집풍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언제든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평안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글자만 적어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좋은 소망을 기원하는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먼저 현관문 이야기를 할까요? 주역에서 현관문은 집 전체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사람의 입과 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재물이 모이는지 가족의 건강이 좋은지는 가장 먼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첫 기운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옛사람들은 남양대문이면 자손이 추위에 떨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현관문의 위치에 따라 상징하는 궤도 달라지지만 어느 방향이든 현관문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맑고 부드럽고 길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위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두 날이 교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풍수오행에서는 금진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리한 칼날의 흉한 기운으로 백호살이라고도 부릅니다. 백호살이란 무엇일까요? 주역사상에서는 왼쪽은 청룡, 오른쪽은 백호입니다. 청룡은 기상과 평화를 의미하고 백호는 살기와 날카로움을 의미합니다. 가위를 펼치면 두 개의 날이 마치 호랑이의 이빨처럼 보여 강한 살기를 품게 됩니다. 이런 기운을 현관에 두는 것은 집 앞에 언제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호 한 마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재물과 복을 품은 좋은 기운이 기쁘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문을 열자마자 차갑고 날카로운 가위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운은 즉시 달아나고 끊어지고 맙니다. 고서에서는 이를 가위날이 문을 마주하면 재물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고 또 한 번의 가위질에 가슴이 꿰뚫리면 귀인은 자취를 감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타이베이에 사는 장 여사님이 딸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장 여사님은 매우 선량하고 불심도 깊으며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를 하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아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나이도 40인데 여전히 애매한 직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로채입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들이 모두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엄마인 제 운이 나빠서 아들을 막는 걸까요? 저는 장 여사님을 먼저 진정시키고 집 구조도와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니 문제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 층에 2세대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였고 현관에 길고 좁은 입구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아끼기 위해 벽에 여러 개의 고리를 달아 열쇠와 마스크, 작은 천 주머니를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장 여사님은 택배를 뜯을 때 쓰는 접이식 작은 가위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늘 현관에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접이식 가위는 오랫동안 반쯤 펼쳐진 상태였고 가위 끝이 현관문 방향을 비스듬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현관 백호살입니다. 아들은 매일 그 문을 드나들며 장기간이 흉한 기운의 영향을 받았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운과 귀인 운이 그 작은 가위에 의해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장 여사님에게 간단한 조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위를 신발장 서랍 안에 넣고 원래 가위가 있던 자리에 빨간 중국 매듭 장식을 걸어두도록 했습니다. 석 달 뒤 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 마침내 승진했고 부서 책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주역에서는 기운의 장이 바뀌면 사람의 상태도 바뀌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관의 가위는 어떻게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검입니다. 지금 바로 집 현관과 신발장의 또는 문 옆 고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위가 있는지, 가위 끝이 문을 향하는지, 거실을 향하는지, 가위가 닫혀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또한 가위 외에도 칼, 커터칼, 택배 개봉용 금속칼 같은 뾰족한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예리한 칼날의 흉한 기운에 속하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입니다. 현관에 가위가 있다면 즉시 치워서 신발장 서랍이나 뚜껑이 있는 수납함 안에 넣으십시오. 이를 두고 흉한 기운을 드러내지 않으면 기운의 장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현관에 수납 공간이 없어 가위를 밖에 둘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빨간 천이나 가죽 가위집으로 날 전체를 감싸 주십시오. 빨간색은 오행에서 화화에 속하며 화는 금짐을 제어할 수 있어 가위의 흉한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가죽은 토도에 속하고 토는 금을 생하기 때문에 흉한 기운을 부드러운 기운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강화입니다. 현관에 둥근 도자기 접시를 두고 그 안에 귤이나 사과를 몇 개 담아 두십시오. 둥근 형태는 금을 의미하고 도자기는 토를 의미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과일은 생명력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위의 부정적인 기운을 줄일 뿐 아니라 현관의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에 호로병박 장식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호로병박은
복과 녹을 상징하며 입구는 좁고 배는 넓어 나쁜 기운은 거두고 재물 기운은 모아줍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해야 하며 잡동사니를 쌓아두거나 우산과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 가장 좋고 차가운 흰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빛은 오행에서 화에 속하여 현관의 양기를 북돋아 줍니다. 점검을 마치고 현관이 한결 깔끔해졌다고 느끼신 분들은 댓글에 귀인 입문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녀와 자신을 위해 좋은 귀인운을 맞이해 봅시다. 현관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은 여성의 작업 공간이니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역에서는 먹는 것이 곧 하늘이라고 하며 주방은 집안의 천주방, 텐주방으로서 가족 전체의 식복과 건강, 특히 안주인의 운세를 상징합니다.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오행에서 화족에 속하며 가족의 열정과 활력을 의미합니다. 냉장고와 쌀통은 실제적인 재물 창고입니다. 그 안에는 곡식이 들어있고 이는 오행에서 토도에 속합니다. 오행 관계에서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며 금은 곧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방 풍수는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 배우자의 건강이 튼튼한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주방은 화에 속하는 공간이고 가위는 순수한 금의 기운입니다. 화와 금이 함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주역에서는 화극금, 화극인이라고 하며 이는 소모와 충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방의 화기운은 가위의 금기를 소모하고 가위는 다시 주방의 조화로운 기운을 깨트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위는 금이고 쌀독은 토인데 금이 토의 기운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를 재물 창고의 기운이 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돈이 계속 빠져나가 좀처럼 모이지 않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가위가 펼쳐진 채 쌀통이나 냉장고 또는 가스레인지를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평생 힘들게 모은 곡식과 돈을 무정한 칼이 매번 베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의 투자 실패, 심지어 사기 피해 같은 예상치 못한 일로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 창고가 피를 흘리는 상황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60이 넘고 평생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은퇴할 무렵에는 상당한 규모의 저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와 아내는 둘 다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 지난 5년 동안 돈은 마치 다리가 달린 것처럼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친구 말을 믿고 이른바 고수익 재배 투자 사업에 돈을 넣었다가 말레이시아 링깃 30만여 기을 손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 건강하던 아내가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매달 약값으로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왕 선생 본인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서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는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인 걸까요? 제가 그의 집에 가서 보니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벽에는 자석식 칼거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식칼과 과도 그리고 주방 가위 2자루가 모두 칼끝이 아래를 향한 채 반짝이며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가위는 정확히 1m 정도 떨어진 양문형 대형 냉장고를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의 큰 재물 창고에 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그 가위는 1년 내내 벌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벌어진 가위는 닫힌 가위보다 흉한 기운이 3배 이상 강합니다. 그 집의 재물 창고는 하루 24시간 내내 벌어진 날부치에게 겨누어지고 있었던 셈이니 재물이 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왕 선생의 집을 정리해 주면서 모든 칼과 가위를 뚜껑이 있는 서랍 칼꽂이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위가 걸려있던 자리에 붉은색 복부자를 붙였습니다. 4년 뒤 왕 선생은 제게 아내의 혈당이 안정되었고 약값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친구의 가게를 도와주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풍수는 정말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는 것이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의 가위는 어떻게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점검입니다. 주방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가위, 식칼, 과도, 뼈를 자르는 칼이 밖에 드러나 있는지, 칼끝이 냉장고나 쌀통,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위는 닫혀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 벽에 걸려 있는지, 자석식 칼걸이에 붙어 있는지, 가스레인지 옆 양념 선반에 놓여 있는지, 수저통에 꽂혀 있는지까지 어느 구석도 빠뜨리지 말고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주방의 모든 날부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닫은 뒤 수납장 안에 넣으십시오. 뚜껑이 있는 서랍용 칼꽂이를 사서 싱크대 수납장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두고 칼과 창은 창고에 넣고 마른 남산에 풀어놓는다고 하며 주방의 화목한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 주방이 좁아서 수납장이 없다면 최소한 칼집을 씌워 칼날을 가리고 칼날이 냉장고나 쌀통 방향을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또한 싱크대 옆에 가위를 두지 마십시오. 물은 음의 기운에 속하므로 가위의 흉한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물 창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쌀독이나 냉장고가 예전에 가위를 두었던 자리 근처에 있다면 그 서랍에 작은 붉은 봉투를 넣고 그 안에 생쌀 줌이나 차십 몇 장을 넣어 두십시오. 쌀과 차십은 모두 오행에서 토에 속하며 토는 금을 돕고 금의 흉한 기운도 누그러뜨립니다. 이를 토로 금을 길러 재물 창고를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냉장고와 쌀독은 항상 7알에서 8알 정도 채워두고 비워두지 마십시오. 재물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우리 집은 돈이 부족하다고 알리는 것과 같으니 재물신도 자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쌀독 안에는 붉은 봉투 하나를 넣고 그 안에 동전 몇 개를 넣어두면 금과 옥이 가득한 집을 뜻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스레인지 풍수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냉장고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을 화수미제, 호세매젤이라고 하며 가족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가스레인지는 주방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개문견조, 콰이문겐조라고 하며 돈이 쉽게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가스레인지와 문 사이에 구슬발을 달거나 가스레인지 옆에 초록 식물을 하나 두십시오. 나무, 맨매, 수이호, 호이, 호이, 카예, 나초, 호이, 나초, 나초. 이미 주방의 재물 손실을 막으신 분들은 댓글에 재물 창고 안정이라는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함께 노후 자금을 지켜봅시다. 현관과 주방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것일로 가보겠습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명당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것은 밝음입니다. 밝고 깨끗하며 경쾌해야 합니다. 이곳은 가족이 식사 후 담소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므로 기운이 반드시 화합되어야 합니다. 이 화합이라는 글자가 바로 가족 결속력의 핵심입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편의를 위해 거실 탁자 위에 가위를 오래 두곤 합니다. 배우자가 귤을 까거나 택배를 뜯을 때 쓰고 자녀가 과자 봉지를 뜯을 때 쓰고 나서는 그대로 아무렇게나 던져둡니다. 그렇게 반짝이는 가위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풍수에서는 이것을 명당대기, 맹탕다기라고 하며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입니다. 주역과 한의학을 함께 보는 관점에서 날카로운 물건, 특히 금속은 강한 금의 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시각과 신경, 잠재의식을 직접 자극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야 한쪽에 늘 번쩍이는 칼이 보인다면 과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잠재의식 속에서는 계속 경계하고 대립하는 상태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눈을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물건은 곧바로 간담의 기운을 상하게 합니다. 간담은 오행에서 목, 무에 속하고 성장과 감정을 주관합니다. 목이 금에게 제압되면 사람은 짜증이 많아지고 쉽게 화를 내며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담의 기운이 막혀 쉽게 열이 오르고 성격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나 부모 자식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말 한마디, 심지어 눈빛 하나 때문에도 이유 없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기운에 있습니다.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중장년층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자주 집에 들르고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실이라는 가족의 중심 공간이 오랫동안 금의 살기에 둘러싸여 있고 기운이 갈등과 답답함으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바깥에서 일하느라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자녀들이 집에 와서 쉬고 싶어도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게 됩니다. 본인들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집에 오는 횟수를 줄이거나 거실에 오래 있지 않고 식사만 끝내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일이 바빠서 그렇다거나 잔소리가 싫어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작은 가위 하나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을 하루하루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의 60이 넘은 진 여사는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밖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다 효도하는데 이상하게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와도 밥만 먹고 금방 가고 말도 별로 안 해요.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은 걸까요? 제가 집에 가보니 거실은 아주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탁자 위 과일 접시에 과일과 함께 스테인리스 과도가 꽂혀 있었고 칼끝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서랍에는 차식봉지를 자르는 가위도 있었는데 서랍이 반쯤 열려 있어 칼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파 팔걸이 위에는 금속 손톱깎이도 놓여 있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과일 접시에 칼은 주방에 넣고 탁자 위 가위는 뚜껑 있는 수납함에 넣고 손톱깎이도 치우십시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잎이 둥근 초록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예를 들면 파키라나 머니플랜트 같은 것이 좋습니다. 또 둥근 도자기 과일 접시를 두고 그 안에 사과와 귤을 담아 두십시오. 그녀는 그대로 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무척 기쁜 목소리로 이제는 자녀들이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끔은 손주까지 데리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정말 훨씬 활기차졌고 손주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실의 기운이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이 머물기 편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오고 싶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곳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실의 가위는 어떻게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순서대로 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점검입니다. 지금 바로 거실 탁자, 텔레비전 장식장, 사이드 테이블, 소파 팔걸이, 심지어 카페트 아래까지 살펴보십시오. 가위, 과도, 손톱깎이, 심지어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물건이 밖에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랍이 반쯤 열려 칼날이 보이는 곳은 없는지, 과일 접시에 과도가 꽂혀 있는지, 필통에 커터칼이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뾰족하거나 날이 있는 물건은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리입니다. 가족들과 약속하십시오. 가위나 작은 칼은 사용할 때만 꺼내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서랍이나 뚜껑 있는 수납함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예쁜 수납함 하나를 사세요. 비용은 10,000원도 안 되지만 그 대가로 온 가족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납함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뚜껑을 닫아야 살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더욱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안전에도 좋고 풍수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한 배치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둥근 과일 바구니를 놓으세요. 둥근 형태는 오행에서 금진에 속하며 날카로운 물건이 만들어내는 금의 살기를 완화해 줍니다. 과일 바구니에는 늘 사과를 두면 평안을 뜻하고 귤은 기람을 뜻하며 포도는 자손번창과 복을 뜻합니다. 이처럼 둥글고 풍성한 과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실 구석에는 넓은 잎을 가진 초록 식물을 놓으세요. 예를 들면 돈나무, 금전수, 몬스테라, 행복나무 같은 식물입니다. 둥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들은 거실의 모서리 살기를 순식간에 중화시키고 거실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네 번째는 소파 배치입니다. 소파는 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다. 이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파는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 안 됩니다. 이를 문총이라고 하며 재물이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만약 구조상 바꿀 수 없다면 소파와 현관문 사이에 파티션이나 큰 초록 식물을 두세요. 소파 위에는 들보가 눌러서는 안 되며 칼이나 검, 냉수 같은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차가운 느낌의 장식 그림도 걸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천해서 거실을 화목한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감안사성을 남겨보세요. 여러분과 가족에게 원만한 복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자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다른 칼들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4가지 칼날 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칼을 도마 위에 뒤집어 놓는 습관입니다. 이는 혈광지제, 쇠광지자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면서도 많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식칼을 쓰고 나서 무심코 도마 위에 탁 놓는데 칼날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칼끝이 하늘을 향해 혈광의 그림자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칼날이 위를 향하면 번쩍이는 피의 칼이 가스레인지와 요리하는 사람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집안애와 화해 자리이며 안주인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상징합니다. 칼날이 화해 자리를 향하면 화와 금이 충돌하게 됩니다. 가벼우면 가족 간 말다툼이 잦아지고 칼질하다 손을 베거나 걷다가 발을 부딪히는 등의 작은 사고가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수술이나 교통사고 같은 혈광지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 한 지인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3년 연속 매년 누군가 수술로 입원했습니다. 첫 해에는 배우자가 담낭 수술을 했고 둘째 해에는 아들이 맹장 수술을 했으며 셋째 해에는 본인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 부엌을 보았습니다. 칼은 늘 도마 위에 뒤집혀 있었고 칼날은 위를 향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큰 뼈를 자르는 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습관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식칼은 사용한 뒤 깨끗이 씻어 칼꽂이에 넣고 칼날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그 이후로는 가족 중 누구도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운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흉한 기운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살기를 감추고 화목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칼은 사용 후 깨끗이 씻어 칼꽂이에 넣고 칼날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하세요. 또한 도마도 사용 후에는 세워두어야 하며 가스레인지 위에 평평하게 펼쳐두지 마세요. 그대로 두면 정체를 의미하여 운세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거실 과일 바구니에 늘 과도를 꽂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인연과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칩니다. 거실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과일 바구니에 늘 칼이 꽂혀 있다면 손님이 보고 편할 리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자객살, 스크살이라고 하며 인간관계와 인맥이 칼에 의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친구들이 기분 좋게 놀러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이라면 고객이 방문해도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기운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아는 보험업을 하는 한 여성은 실적이 늘 좋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약속을 잡지 않았고 와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을 가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털 과일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은색 과도가 늘 꽂혀 있었고 칼날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씻은 뒤 바로 자르기 편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습관을 고치고 과도는 사용 후 부엌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꾼 뒤 석 달 만에 실적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이 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도는 사용 후 깨끗이 씻어 부엌에 칼꽂이에 넣고 과일 바구니에는 과일만 두세요. 어떤 칼도 넣지 마십시오. 꼭 거실에서 과일을 잘라야 한다면 자른 뒤 즉시 칼을 치우세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 옆에 사탕이나 대추를 담은 작은 접시를 두면 달콤함과 번창을 상징하여 인간관계의 운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바느질함 뚜껑을 닫지 않아 바늘 끝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정불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해당됩니다. 바늘과 실은 금진에 속하며 매우 가는 침살 잼살입니다. 바늘 끝은 작지만 금의 살기가 매우 집중되어 있어 파괴력이 가히 못지 않습니다. 사용 후 뚜껑을 닫지 않거나 소파 팔걸이, TV장, 틈새, 커튼,
쿠션 등에 꽂아두면 집안의 여성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따지기 좋아지며 말에 가시가 생겨 며느리나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지인은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다투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철이 없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그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을 가보니 거실 소파 팔걸이에 실이 달린 바늘 한 개가 꽂혀 있었고 바늘 끝이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뚜껑이 열려 있는 바느질함이 있었고 여러 개의 바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습관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바늘을 반드시 정리하고 뚜껑을 닫아 서랍 같은 곳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침대 머리맡과 소파 주변에는 절대 바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2달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씀하시는 어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고 이제는 둘이 함께 쇼핑도 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말도 덜 날카로워졌다고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석이 달린 바느질 파우치나 뚜껑이 있는 바느질함을 사서 사용 후 반드시 닫고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세요. 절대로 바늘을 옷이나 커튼에 꽂아두지 마십시오. 이는 풍수에서 큰 금기입니다. 4번째는 베란다의 선인장입니다. 이는 재물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으면 선인장을 키워 앵마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인장은 온몸에 가시가 있어 풍수에서는 형살, 싱삿 또는 자살, 지삿이라고 부릅니다. 베란다에서 바깥을 향하게 두면 도로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충총이나 맞은편 건물의 살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화분에 심어 베란다 구석이나 창가에 두고 있으며 그 가시는 자기 집 거실이나 침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앵마기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재물신과 복신이 이런 모습을 보면 모두 놀라 달아납니다.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한 지인의 집 풍수를 보러 갔을 때 그 집 베란다에는 선인장과 공모양 선인장이 7개에서 8개 정도 있었고 촘촘한 가시들이 거실의 통유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뒤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의 선인장들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집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신을 내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치웠습니다. 3달 후 그는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신도 가시에 찔리는 것을 무서워하느냐고 농담했습니다. 저는 재물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너무 거칠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목해야 재물이 생깁니다. 베란다가 온통 가시밭이라면 어디서 화목한 기운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란다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넓은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잎이 둥글고 넓고 두툼한 돈나무, 금전수, 몬스테라, 행복나무, 고무나무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둥근 잎은 원만함과 포용을 상징하여 재물과 복을 불러들입니다. 만약 베란다가 전신주나 벽 모서리, 직선으로 뻗은 도로, 고가도로 같이 좋지 않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용골선인장이나 알로에, 기린각 같은 식물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베란다 가장 바깥쪽에 두고 가시는 반드시 바깥을 향하게 해야 하며 집안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베란다 안쪽에 팔괘경이나 볼록 거울을 걸어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살기를 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나서 겁이 나거나 집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는 집안의 물건을 전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위나 식칼, 과도 같은 것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한 뒤 잘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정리만 잘해두면 살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진짜 칼이 있어도 칼집에 넣어 서랍에 보관하면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고 나를 위로 향하게 하면 위험해집니다. 풍수에서도 기운의 살기를 권위와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기를 권위로 바꾼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유용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어떤 위치에 금의 기운이 필요하지만 가위처럼 살기를 가진 물건을 두고 싶지 않다면 구리 장식품을 놓으면 됩니다. 구리 호로병박이나 동전, 구리 수탉 장식 등은 모두 금의 기운에 속하면서도 살기가 없고 재물을 불러들이고 살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구리 호로병박은 입구는 작고 배는 커서 탁기와 살기를 흡수해 주기 때문에 가정 풍수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주방에 결손된 공간이 있거나 가스레인지가 문을 마주보고 있어서 금의 기운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조리대 옆에 스테인리스 양념 선반이나 금속 냄비 뚜껑 거치대, 금속 식기 선반을 두어도 좋습니다. 모두 금속이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없기 때문에 칼날 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 창가에 구리 풍경을 걸어두면 바람이 불 때 맑고 청아한 금속 소리가 나서 주방에 지나치게 강한 화기를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카레 등 부분에 작은 빨간 스티커를 붙이거나 빨간 끈을 묶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오행에서 화호에 속하며 화는 금짐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칼날의 살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보기 싫다면 칼꽂이에 빨간 끈을 묶거나 빨간색 칼꽂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빨간색은 경사스럽고 길한 색이라 집안의 양기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미 칼날 살기 때문에 운세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물건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15분 동안 환기를 시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매주 한 번 소금물로 바닥을 닦으면 소금물이 기운의 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자수정 동굴이나 백수정 클러스터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들지만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집안이 온통 금기진의 투성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역과 풍수는 물건 자체를 맹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집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들이며 집을 깨끗하고 정돈되고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살기를 가진 날카로운 물건은 제자리에 잘 보관하고 가시가 많은 식물은 다른 식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세심함과 배려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우주에서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살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마음과
선한 생각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복된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곧 복된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도 그곳을 복된 곳으로 만듭니다. 그의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선하며 기운이 좋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자연스럽게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조정의 최종 목적은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집이 변하고 집이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순풍이라는 유명한 풍수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집 풍수를 봐주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해서 좋은 풍수, 조언을 받을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순풍은 집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풍수는 아주 좋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순풍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께 효도하며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당신의 선행이 바로 최고의 풍수입니다. 이후 그 사람은 실제로 점점 더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수를 너무 신비롭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풍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현명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친한 친구나 친척, 오래된 이웃들이 있을 텐데 그들 역시 가위나 식칼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만큼 그분들도 아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실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자녀들의 복을 쌓아온 그 소중한 손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미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과 배려, 오랜 친구 사이에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求为수는 이고허 부시부시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가장 큰 복을 쌓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집이 재물을 잃는 일을 막고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집을 점검하고 영상을 공유해 복을 쌓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댓글에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가택평안, 자작빙안. 이 묵직한 4글자는 자신을 위한 축복이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재물 창고가 든든해지고 가문이 번창하며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역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